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아니고 불합리한 한국의 세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계층,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계층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파 중에서도 부자 감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좌파 중에서도 부자 감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좌파고 우파고 이런 거를 나누기 좀 애매한 이슈이기는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반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 물론 제가 막 부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국의 세금이 불합리해서 세금을 감세해야 돼서 감세하면은 제가 이득을 보는 부자 정도는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금이 합리적이어야 자금 유치가 될 거 아니야. 좀 외국 자본도 들어와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금 체제는 어떻게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국가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됐던 대주주 주식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주식을 보유할 때 10억 이상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는 거야, 대주주. 대주주가 뭐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주주는 재벌 총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대주주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한 5%, 10%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주주총회 할 때 가가지고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얘기 좀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주주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그 대주주가 사실은 기준이 10억이에요. 10억. 세금에서는 10억이란 말이야. 그 주식 전체 보유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대주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대주주라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00억이었어, 100억. 근데 그때 당시 100억이면은 대주주라고 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00년대는 워낙에 그 닷컴 버블 때문에 그 IT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좀 자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1000억, 2000억짜리 시총을 가진 회사들도 꽤 많거든요. 그 2000억짜리 회사에 100억이면은 5%잖아, 5%. 5%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거 공시 내야 돼요, 공시. 어떤 사람이 한 종목에 대해서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게 단순 투자용인지 아니면은 그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인지 공시를 해야 돼. 그냥 뉴스 기사 내듯이 공식적으로 이슈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난 이거를 이래서 샀습니다, 저래서 샀습니다. 그래갖고 100억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면 그 퍼센테이지랑 상관없이 대주주라고 불만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00억이었던 기준이 10억까지 떨어진 거야. 10억까지. 2020년도에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는 10억이 없지만 주식으로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나 봐, 부자들은. 특히나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거. 셀트리온은 진짜 막 빠들이 많거든요, 빠. 그러니까 셀트리온 회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셀트리온이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막 3만 원, 4만 원? 막 이것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 2억, 한 1억, 2억 들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막 오르니까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평가액이 막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대주주라고 하는데 나는 의결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회사의 목소리를 낼 정도는 아닌데 내가 대주주래. 근데 대주주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그 주식을 살 때 사고 팔 때 세금을 낸단 말이야. 물론 이제 증권사에다 내는 그런 돈도 있지만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있어. 거래세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없어요. 우리 막 미국 주식 사면은 미국 주식은 그 수익의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22%가 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대주주는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10억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내가 차익이 있으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세금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연말에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을 10억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맞춰가지고 대량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내가 한 12억 들고 있어. 그러면은 3억어치 일단 팔아. 3억어치 팔고 다음날 다시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주주명부가 폐쇄될 때 나는 한 9억 정도만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어떤 사람은 6개월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막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연 단위로 가져가야 장기 투자가 아닌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 단타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건전한 투자 문화인데 자꾸 사고 팔고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9,200명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짜 그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어가지고 공시를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재벌 총수여가지고 팔 수가 없다던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다 일단 팔아. 일단 팔고 그리고 다시 사. 필요한 내가 이 회사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시 사버리는 거야.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면 증시 매도 폭탄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회피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50억, 100억 들고 있어.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못 피하지. 왜냐면은 50억에서 10억 기준 맞추려면 40억어치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 40억짜리를 진짜 삼성전자나 이런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지만
진짜 쬐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40억, 50억을 진짜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때려버리면 이거는 막 하한가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진 사람들은 뭐 어차피 요 기준에서 뭐 100억 갖고 있으면 이런 건 못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애매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맨날 막 팔았다가 샀다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뭐 예전에 100억이었지만 그래도 한 50억 정도까지만 다시 늘려놓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시행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근데 민주당은 뭐라냐면은 윤 정부가 선심 쓰다가 주식 부자 9천 명한테 감세를 해줬다. 그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야. 이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전에 100억이었단 말이야, 100억. 근데 지금 올려가지고 50억인데, 야, 생각을 해봐. 통화량이 팽창하는데 지금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게 말이 되나? 옛날에 100억이었으면 지금 한 200억은 돼야 대주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50억으로 다시 돌려놨을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냥 부자와 빈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프레임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불합리를 합리로 바꾼 거야. 이게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은 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회피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맞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랑 증여세가 또 있어요. 또 올해 상속증여세가 좀 논란이 또 됐었죠.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2023년이니까 제가 지금 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 논란이 항상 뭐냐면은 부모가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자식한테 줄 때 또 세금을 내냐? 국가가 내 자식이냐?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근데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자식 입장에서는 노력 없이 재산이 생기는 건데 그 노력 없이 얻은 거에 대해서는 야 로또 당첨금도 세금 내는데 증여받고 상속받는 것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또 있어요. 근데 뭐 다 좋아. 뭐 상속세 낼 수도 있고 뭐 증여세 낼 수도 있어. 근데 최근에 요거를 좀 확대를 하자는 얘기가 있죠. 이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원래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밖에 증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젊은이가 혼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출산을 할 경우에 1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양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뭐 출산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남자 여자가 각각 1.5억씩 받으면은 총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한 방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민주당에서 또 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왜냐면은 이 5천만 원도 되게 옛날 기준이거든요. 옛날 기준.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돈의 가치는 떨어져 가는데 기준은 계속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야, 뭐 5천만 원 그래. 5천만 원 작은 돈 아니지. 근데 그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전셋집도 못 구해요. 전셋집도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후지고 좀 작은 집들 전셋집 구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오피스텔 단칸방도 못 구한단 말이야. 이 돈으로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돈인데 이거를 뭐 증여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거는 좀 요즘 세태와는 맞지 않는다. 요즘 물가와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좀 자괴감 무슨 뭔 자괴감이야. 지금 자괴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금수저들이라도 애 안 낳을 거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애 낳을 수 있게 좀 장려를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아니 다 같이 지금 애를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뭐 이 금수저들이라도 부모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애를 한 2명 3명 낳는다면 저는 국가적으로 그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 상속세 관련해서 이 대기업들은 더 심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넥센 김정주 회장님이 그 자살했잖아요. 자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아무런 대비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상속세를 그냥 다 내게 생겼어. 뭐 실제로 다 냈고. 근데 넥슨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 가치, 한 10조의 그 지분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조를 상속을 하려고 보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의 상속세 플러스 10%가 더 붙거든. 그러니까 총 60%를 상속세로 내야 돼. 그럼 10조잖아. 10조에서 한 60%면은 한 6조를, 그러니까 내 돈의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지. 우리 아버지의 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이 당장 없고, 그리고 이 주식을 뭐 갑자기 한 번에 확 처분할 수도 없으니까 국가에다가 주식을 그냥 내버렸어. 주식으로, 저희 상속세는 주식으로 내겠습니다 했어. 그러니까 국가도 지분을 받았으니까 이 지분을 현금화해야 또 국가도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안 팔리는 거야, 이게. 넥슨 주식 응찰자가 0명이야. 이게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거를 사갈 수 있는 기업이, 중국에서 이걸 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상속세 다 내고, 기업을 상속을 하려고 하면, 한 2대만 지나가면 이건 국영기업이 되는 거야. 6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 기업을 내가 갖고 있었다고 쳐. 그럼 60%를 국가에 냈잖아. 그럼 40% 남았잖아. 그럼 이미 나는 대주주가 아니야. 내가 뭐냐 100% 대주주였는데 한 대만 지나니까 대주주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거 40%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인 경우가 진짜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대만 더 넘어가 보자고. 그럼 내가 40% 갖고 있는 거에서 또 60%를 내서 나는 또 40%만 가져. 그러면 16%.
그때는 진짜 대주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대만 지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무런 편법을 쓰지 않고 2대만 지나면은 그냥 이 내가 일군 기업은 내 손주한테 가기도 전에 국가한테 다 넘어가 버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이런 재벌들뿐만 아니라 상속세 내는이 떠난다. 작년 한국 100만 장자 800명이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100억, 200억 정도의 부자들도 한 20억? 20억 정도만 있으면은 그 해외에다가 사업장 하나 차려가지고 그 투자 이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이민에서 그쪽에 상속세가 약한 나라로 자기 국적을 옮긴 다음에 자식한테 그 돈을 넘기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상속세 세이브가 되니까 그냥 한국 국적을 버려버리는 거야. 이게 상속세를 너무 강하게 내는 것도 좋지만 뭐 물론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상속세를 걷는 것까지는 내가 걷는 이해를 하는데 상속세를 너무 과도하게 걷으면 이렇게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 방법을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똑똑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다 털리겠냐고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만장자들이 돈을 다 해외로 들고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 그 돈이 남아서 계속 국내 경제를 돌리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강력한 상속세 체계는 좀 사람들의 반발을 좀 가져오는 것 같아. 상속세율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느냐? 뭐 30억이 초과되면 일단 50%를 떼갑니다. 이 작은 게 아니고 40%만 해도 작은 게 아니고 아니 30%도 사실 작은 게 아니지. 30%면은 내 돈의 30%가 그냥 국가로 귀속된다는 거니까. 물론 일괄 공제 내역이 있어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이제 공제하고 이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 경우에는 내 재산이 한 11억이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요즘 서울에 좀 괜찮은 집값이 막 20억씩 하는 마당에 요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뽑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구한테 용돈 줬어. 자식한테 용돈 줬어. 100만 원씩 매달 줬다고 쳐. 그걸 10년 동안 맨날 줬어.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씩 10년이니까 1억 2천. 그것도 요 과세 표준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인당이 아닌 유선 상속 총액 기준으로 요 세금을 때린다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산 20억을 남기고 죽었어. 유산이 20억이면은 이렇게 배우자 공제 6억 받고 그리고 자식 2명한테 7억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배우자는 6억 공제 받았으니까 빵. 배우자한테 간 거는 상속세가 없어. 그 자식은 총 5억이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2명이니까 각각 7억 빼기 2.5억 해가지고 4.5억의 과세 표준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상속세가 8천만 원 나와서 자식이 2명이니까 각각 8천만 원씩 1.6억 원을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이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떤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총액이 20억인데 일괄 공제 금액 11억, 배우자, 자식 공제 11억 해서 과세 표준이 9억이 돼요. 그럼 9억에서 요 세율을 곱하면은 2.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억 받는데 1.6억이나 2.1억이나 내면은 어쨌거나 자식 입장에서는 개이득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세금이 항상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자식들만 다 가져갔어. 그러면은 공제 금액이 5억밖에 안 돼. 그리고 최종 세금은 3.9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부동산이었다고 쳐 20억이 부동산이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처분을 해야 되잖아.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3.9억 내려면은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부동산 처분 경기가 좋으면야 부동산이 빨리빨리 처분이 되겠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때는 20억이라고 받았는데 이거 20억이 아니라 한 18억에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요게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점점 팽창하는데 옛날에서야 11억 공제해준다고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한 4억 5억 하던 시절에는 어지간해서는 10억 이상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좀 좋은 아파트 잠실 이런데 아파트 그리고 잠실뿐만 아니라 마포 이런데도 아파트 한 채가 20억씩 하니까 20억 넘는 데도 많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이 넘으니까 통화량이 점점 팽창하는데 기준을 좀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 공제 6억이랑 자식 공제 5억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 더 좀 늘려야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한 좀 그 회피를 덜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 좀 된다면은 이 세율도 좀 낮춰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